안녕하세요. 오늘은 취득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다룰 테마는 지방세법 6조에 나와 있는 과세 대상과 9조에 나와 있는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건데요. 오늘 이 이론까지 하고 나면 취득세 엊그저께 했던 1강하고 오늘 2강까지에 대한 내용을 기출지문은 내일 정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원래 주말은 안 해야 되는데 일정이 촉박해서 기출 지문은 그 다음날 해설하는 걸로. 그래서 내일은 기출 지문 해설 강의 들어가고 오늘까지는 과세 대상과 비과세 부분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부동산 하면 움직이지 않는 재산, 그러면 부동산 토지하고 건축물이에요.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그럼 지방세법에 우리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이때 토지라고 하는 것은 공간정보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 땅의 이름을 열거해 놨어요.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전답, 과수원, 목장용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28번째 잡종지까지 이렇게 28가지 지목이 정해져 있고, 우리나라에 있는 토지는 이 28가지로 정해놓은 지목 중에 하나를 골라서 공부상의 토지 대장이든 임야 대장이든 등기부에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목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적공부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하면 28가지로 열거되어 있는 그런 토지를 취득했으면 토지니까 취득세 내라. 그리고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의 토지라는 얘기는 바다나 하천 등을 공유수면 매립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토지 대장이나 등기부의 기재가 안 돼서 사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등재가 안 된 사실상의 토지도 과세 대상이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내라, 이겁니다. 다만 특별시에 있는 부동산 취득했으면 특별시장이, 경기도에 있는 토지 취득했으면 경기도도지사가, 그죠? 제주도 특별자치시에서 취득했으면 특별자치시장, 이렇게 과세권자가 특광도, 특별시 광역시를 포함한 도지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동산의 건축물이죠. 여러분, 첫 시간이니까 설명드리는데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넓은 의미의 광범위한 범위가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 안에 건물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건축물 하면은요, 이게 세 가지인데 그 첫 번째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그랬죠. 건축법 하면 건축법 2조 1항 제2호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로서, 여러분, 토지에 정착, 토지에 붙어있는 공작물 하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시설물로서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또는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죠. 벽이 있는 것과 이와 유사한 형태를 말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토지 위에 설치된 공작물,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또는 벽이 있는 거, 이런 건 건축법에서 건축물이라고 한다. 지붕하고 기둥이 있거나 아니면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지붕은 없지만 토지 위에 정착, 붙어서 설치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가 되는 각종 시설물이죠. 지붕은 없지만 레저 시설, 여러분 레저 시설 하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레저 시설 하면 위락 시설물이에요. 유원지에 가면 스케이트장, 전망대 시설물, 놀이기구 시설물 있죠. 이런 거. 또는 25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 시설물, 골프 연습장 가보시면 토지 위에 철탑 세워졌고 그물망 쳐져 있죠. 지붕은 없어요. 그러면 지붕이 없으니까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은 아니지만 이런 시설물도 레저 시설에 해당이 되니까 그것도 합쳐서 건축물로 본다. 저장 시설물 하면 토지 밑에 설치가 되어 있는
저장시설물 하면 대표적으로 뭐예요? 토지 위에 설치된 저장시설물 하면 항구, 항만 등에 가보면 물탱크 시설 큰 거 있죠. 물을 저장하면 수조, 기름을 저장하면 저유조, 이와 같은 물탱크 시설, 이것도 건축물이니까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합니다. 도크 접안시설이 있어요. 도크 시설은 조선소에서 선박회사가 선박을 만들어서 바다에 띄울 수 있는 시설물, 또 대형 선박이 부두에 들어오면 정박할 수 있는 각종 시설물, 접안시설물, 그런 것도 건축물이고요. 급배수 및 배수시설 하면 땅 밑에 묻혀있는 연결관, 가스 배관, 이런 것도 건축물이에요. 또 에너지 공급시설 하면 주유소에 주유기가 있고 가스 충전소 가면 가스 충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죠. 예, 이런 것들도 지붕은 없지만 넓은 의미의 보다 건축물이다. 다음 세 번째는 1번과 2번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부수적으로 딸려있는 시설물, 대표적으로 건물 등에 붙어있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 시설물이 있으면 그런 것도 부착이 됐으면 다 합쳐서 건축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축물이 뭐냐 지금까지 한 번도 물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개념이 건축물에는 일반적으로 1번 지붕하고 기둥, 지붕하고 벽이 있는 건물이 있고 2번은 건물은 지붕은 없으니까 건물은 아니지만 토지 위에 별도로 설치가 된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이다. 세 번째는 1번 건물이나 2번 시설물에 부수적으로 설치되는 부수되는 시설물이 있으면 그것까지 다 합쳐서 건축물. 그래서 우리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부동산. 다만 건축물을 이해하라는 게 아니라 건물이라는 고정관념 깨라. 건물도 건축물이고 지붕이 없는 별도의 시설물도 넓은 의미의 건축물에 포함이 돼서 이런 것도 취득하면 취득세 부과하겠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부동산은 토지 건축물이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은 지방세법의 6조에 이러이러한 거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라고 물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과세 대상은 열거주의다. 지방세법에 열거되어 있는 거 취득했을 때만 취득세를 내라 이거고, 두 번째,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그랬죠. 앞에서 언급했듯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여러분은 취득했어요. 그럼 당연히 농지지. 취득하고서 보니까 등기권리증에는 임야로 되어 있네. 그럼 공부상 등기권리증이나 토지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걸 공적장부, 공부상 현황이라고 그래요. 공부상의 현황은 임야야. 그런데 실제로는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취득했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농지로 보고 취득세를 부과한다. 그게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시험에서 물어봐요. 취득세는 취득할 때 당시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한다? 아니에요. 사실상 현황으로 부과를 합니다. 다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가 않아. 그럴 때만 공부상 현황으로 부과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열거되어 있는 물건은 이렇게 과세 대상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부동산 하면 토지하고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 그죠? 그래서 이런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다 취득세 내라. 부동산이 뭐냐 안 물어봐요. 그거보다는 부동산은요, 타인으로부터 취득하는 무슨 취득? 승계취득. 매매로 취득했던, 상속을 받았던, 증여받았던, 소유권 넘겨받는 승계취득, 취득세 내고, 없었던 토지가 매립해서 새롭게 생기거나 없었던 건축물을 새로 신축했다. 원시취득. 그리고 가지고 있던 토지나 건축물을 간주취득. 토지의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격이 종전보다 증가됐거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추가로 부대 설비 설치했더니 건물 가격이 올라갔네. 그럼 그것도 취득으로 보는 간주취득. 그래서 부동산은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다 취득세 부과한다. 이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은 부동산이 아닌 것도 과세 대상인데 그 첫 번째가 차량. 차량은 뭘 얘기하느냐? 자동차 얘기하는 거예요. 자동차, 차량은 법에 원동기가 장치된 모든 차량과 피견인차 그랬거든요. 그러면 엔진이 설치돼서 이동할 수 있는 각종 자동차는 차량이에요. 자동차라고 안 하고 차량이라고 한다. 그래서 차량, 이런 자동차 취득하면 취득세 과세하는데 특별한 거 하나 있어요. 뭐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자동차 회사에서 자동차를 날마다 제조 생산을 합니다. 그럼 없었던 자동차가 새로 생겼잖아요. 그거 무슨 취득이에요? 원시 취득이야. 회사 입장에서 볼 때는. 그럼 회사에서는 왜 생산을 합니까? 팔으려고. 그러니까 취득세 과세 대상은 궁극적으로 자기가 취득 소유하기 위해서 취득하는 거 취득세 내라 이건데, 자동차 회사는 자동차를 만드는 이유가 팔기 위해서 판매를 목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동차 만들었어도 회사가 소유할 재산이 아니잖아요. 팔을 거니까. 그래서 자동차 만드는 회사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이야.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취득세 내지 마. 이 얘기예요. 물론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제조 생산을 해서 판매하지 않고 회사의 업무용으로 등록을 해서 사용할 수도 있죠. 그럴 때는 당연히 취득세 과세하는 거예요. 팔을 목적이다 이렇게 보고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그럼 이 자동차는 이를테면 자동차 회사가 자동차를 만들어 놨어요. 신차. 그러면 자동차 회사는 원시 취득 행위가 있었지만 취득세 안 내. 그러면 자동차 만들어 놓은 새 차를 여러분이 취득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자동차 신차를 취득해. 그럼 여러분은 만들어 놓은 회사 자동차를 넘겨받는 거니까 여러분은 승계 취득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취득세 내야지. 원시 취득자가 아니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으면 여러분이 원시 취득이야. 회사 이름으로 만드는 거죠? 그건 원시 취득. 자동차 회사는 취득세 안 내. 근데 그걸 여러분이 취득한 건 여러분은 원시 취득이 아니라 넘겨받은 거니까 승계 취득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취득세 낸다 이 얘기입니다. 다음 기계장비. 기계장비의 뜻은 물어보지는 않지만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해서 등록된 건설장비, 중장비 얘기하는 겁니다. 포크레인, 굴삭기, 지게차, 타워크레인 이와 같은 중장비를 중장비라고 안 하고 기계장비라고 한다. 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를 차량이라고 하고 중장비는 별도로 기계장비. 이것도 중장비 만드는 회사에서 중장비를 만들었어요. 왜? 팔으려고. 그래? 그럼 원시 취득, 취득세 내지 마. 과세 안 합니다. 그럼 중장비 만드는 회사도 자동차 만드는 회사와 똑같이 제조 생산했어도 팔을 거기 때문에 취득세 부과하지 않고 여러분이 중장비를 회사로부터 취득했다. 그럼 여러분은 승계 취득이니까 여러분은 취득세 내. 그러나 원시 취득한 중장비 회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얘기입니다. 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다음 세 번째 선박.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선. 기선이 뭐죠? 동력으로 가는 선박. 범선, 바람 등으로 이용해서 가는 선박. 동력이 있든 없든 수상에서 이동할 수 있는 기구는 명칭이 무엇으로 불리던 선박이에요. 한강 주변에 건축자재 싣고 운반하는 바지선도 수상에서 이동하는 거니까 선박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박 취득하면 취득세 내는데 이것도 선박회사가 선박을 건조, 주문받아서 만들어요. 건조. 왜 만들어요? 배를? 선박회사는 선박을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주문을 받아서 제조 생산, 주문 생산이에요. 그래서 선박회사가 선박을 최초로 건조했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팔을 거죠. 선박회사는 취득세 안 냅니다.
그럼 만들어 놓은 선박을 만약에 여러분이 취득한다. 여러분은 승계 취득이니까 여러분은 취득세 내지만 선박회사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항공기 물어보지 않아요. 다만 항공기는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항공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입니다. 그래서 비행기, 동력으로 가는 여객기 있죠. 비행선 하면 열기구 있죠. 열기구, 비행선 또는 활공기. 활공기는 뭐죠? 엔진이 없으니까 외국 같은 데 보면 레포츠로 많이 이용해요. 엔진이 없는 항공기를 엔진이 달린 비행기가 연결을 해서 하늘 높이 올라가서 선을 끊어버리면 위로는 못 가, 엔진이 없으니까. 그러나 밑으로 내려오기만 하는 그런 레포츠로 이용하는 비행기구를 뭐라고 그래요? 활공기라고 한다. 그것도 항공기에 들어가니까 취득세 내고, 회전익 항공기 하면 헬리콥터 비행기를 회전익 항공기 이렇게 얘기하죠. 자, 명칭이 뭐가 붙던 사람이 탑승한 상태에서 공중에서 조종할 수 있는 기구가 항공기인데, 이런 항공기도 취득하면 취득세 돼요. 다만 항공기 만드는 회사가 제조하거나 조립해서 원시 취득 최초로 만들었어요. 왜? 팔으려고. 그럼 항공기회사 취득세 안 내.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만드는 원시 취득한 회사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없다. 취득세 안 내요. 다만 그걸 여러분이 취득했다면 여러분은 승계 취득 넘겨받은 거니까 여러분은 취득세 내야 되겠죠.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 임목이 뭐냐? 토지와는 별도로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되어 있는 나무예요. 수목집단, 한 그루가 됐던 수목집단이 됐던 등기가 된 거, 그래서 임목이죠. 한 그루만 사도 임목으로서 등기된 건 취득세 부과합니다. 이를테면 속리산 앞에 정일품, 정이품, 소나무 오래된 거 있죠. 멋있잖아요. 그런 소나무 임목에 관한 법률에 등기가 됐다. 그러면 한 그루만 취득해도 취득세 내야 돼요. 그래서 임목 취득세 과세하는데, 다만 임목은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의 나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인위적으로 사다 옮겨놓은 거 뭐죠? 이식, 옮겨 심어놓은 거 이식, 아니면 임시로 심어놓은 거 가식, 묘목, 이런 건 과세 대상이 아니, 이건 임목이 아니니까. 그래서 임목은 또 하나 자연적으로 살아있는 상태에 등기된 나무기 때문에 벌채 상태로 취득하는 건, 죽어있는 거, 나무 잘라는 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 얘기예요. 이를테면 여러분 임목에 관한 등기된 거, 만약 그러면 안 되겠지만 저기 양평 쪽에 가면 우리 단풍나무가 많은 그런 사찰이 있죠. 예, 그래서 사찰, 그가 어디냐면 은행나무 많은 사찰 용문사죠. 예, 용문사 1500년 된 노송 은행나무 있잖아요. 그거 여러분이 사가지고 해두판 만들려고 그래.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면 그거 취득하면 취득세 내야 돼요. 근데 취득세 안 내려면 용문사 사찰 측에 소유자한테 잘라놓으라 그래. 그럼 잘라놓은 나무는 벌채 상태니까, 죽어있는 나무니까 그거 취득하는 건 취득세 안 내. 근데 살아있는 상태에서 취득해놓고 자르면 그건 취득세 내야 된다. 그래서 벌채 상태, 요건 과세 대상이 아니다는 거. 시험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건 이 중에 차량, 기계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음, 광업권. 권리 중에서 광업권은 지하에 부존하고 있는 광물질 캐낼 수 있는 권리, 광업권이죠. 이런 광업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것도 출원에 의한 원시 취득은 제외됩니다. 출원에 의해서 취득했다는 얘기는 뭐냐? 최초로 인가 허가 서류를 행정관청에 제출해서 지하에 묻혀있는 광물질을 최초로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인허가 받아서 처음으로 취득하는 걸 출원에 의한 취득, 원시 취득과 같은 개념이죠.
그건 취득세 농어민 지원 정책에 따라 면제 혜택을 주니까 참고로만 보세요. 다음 어업권 연안에 있는 내수면 어업법에 의해서 어장을 경영할 수 있는 권리죠. 어업권. 그래서 이것도 출원에 의해서 취득은 면제. 양식어권 뭐죠? 치어를 길러서 키우는 업이죠. 양식 키우는 거, 양식어권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 해당이 되는데 출원에 의해서 취득하는 건 최초로 취득하는 건 면제 대상이다. 다음 회원권. 회원권은요. 체육시설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이에요. 회원제로 운영되는 거 골프장 회원권, 승마장 회원권, 요트장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리고 체육시설은 아니지만 콘도미니엄 회원권, 이런 회원권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라. 이렇게 취득세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과세 대상이니까 한번 보셨지만 이걸 다 외우거나 그럴 필요는 없다. 우리는 부동산세법은 부동산만 중심으로, 그래서 부동산은 토지하고 뭐 건축물이다. 이런 부동산은 승계 취득하든 원시 취득을 하든 간주 취득이든 일체에 취득했을 때 취득세 내는데 사실상 현황, 취득할 때 당시 사실상 현황으로 취득세를 부과하겠다. 그리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공부하는 내용 과세 대상 보셨고 이제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구조에 나와 있는 비과세, 취득세 과세 대상 물건 취득했어도 이러이러한 취득은 과세하지 않겠다 이 얘기죠. 그 첫 번째가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가 있습니다. 국가 등에 대한 비과세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가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만 국가 이름으로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이름으로 취득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 것은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단체를 지방자치단체 조합이라고 하는데 이를테면 서울, 경기, 인천의 공통 관심사가 뭐냐? 쓰레기 처리예요. 그래서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서울, 경기, 인천이 돈을 모아가지고 저 수도권 매립조합이라고 해서 김포에 설립되어 있죠. 그래서 그런 수도권 매립지 관리조합 이런 것 등이 지방자치단체 조합이에요. 그리고 외국정부 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각 영사관이나 대사관 있죠. 그게 외국정부, 주한국제기구 이런 데가 취득하는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얘기해요. 그럼 시험에서 물어봐요. 뭐라고?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 취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외국 정부는 어떻게 합니까? 그건 과세다. 이를테면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부동산 취득했는데 미국에서 취득세를 부과했다?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미 대사관에서 취득한 거 우리도 과세하고, 그래서 상호 면세주의 협정이 체결된 국가끼리만 비과세하는 거지 무조건 다 비과세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국가 등이 취득한 건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고요. 2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아니면 주겠다 이거죠. 또는 지금 귀속되는 게 아니라 일정 기간 지나면 주겠다, 대가 없이 무상으로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 기부채납이라고 하죠. 기부채납 조건으로 취득하는 물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를테면은요, 대단위 아파트 단지의 초중고학교는요, 누가 국가가 지은 것이 아니라 주택건설회사가 지어서 국가에 부합니까? 기부채납이죠. 이런 건 건물 지어서도 회사는 취득세 안 내는 거예요. 왜? 국가에 줄 거니까. 또 예를 들어 이런 경우도 있죠. 서울에서 인천국제공항 진입하는 고속도로는 민자도로예요. 그거 통행료 징수권을 인천국제공항공단이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건 기부채납이거든요. 그거 만들 때 30년 동안 공사비용을 회수하고 30년 지난 다음에는 국가한테 무상으로 기부하겠다 이렇게 이미
약속을 하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30년이 되는 애가 앞으로 2030년이 되면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제 한 5, 6년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때 기부 체납이 되면 아마 통행료는 조금 인하가 되겠죠. 이렇게 기부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취득하는 건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자, 여러분 여기 하나 보고 갑니다. 자, 신탁재산에 대해서는 신탁재산이 뭐죠? 여러분 현금을 금전을 집에 가지고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은행에 맡기면 보관돼주고 약간의 이자 수익도 올려주잖아요. 그 은행 역할하는 게 부동산은 신탁회사다.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가 관리를 효율적으로 못하니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와 신탁법의 계약 체결하고 재산 관리를 맡겨요. 그래서 부동산 소유자 맡긴 사람을 위탁자라고 하고 맡아서 관리하는 회사를 수탁자라고 합니다. 그럼 이 둘이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위탁자의 재산을 누구 앞으로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죠. 이때는 매매로 보지 않아요. 그럼 위탁자 재산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 이전하더라도 수탁자한테 너 취득세 내지 마. 비과세입니다. 매매 거래가 아니라 재산 관리를 하기 위해서 형식상 이전하니까.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약속된 날짜 2년이든 5년이든 10년 약속된 날짜에 끝난 다음에 신탁재산을 원래 위탁자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환원됩니다. 되돌아가죠. 그럴 때 위탁자 앞으로 등기할 때 위탁자 너도 취득이 아니니까 취득세 내지 마 이렇게 비과세 혜택을 줍니다. 아니면 또 하나 세 번째는 위탁자와 수탁자가 계약을 해서 재산관리를 맡겼는데 수탁자가 효율적으로 재산관리를 못하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요. 수익을 몇 프로 올려준다 그러는데 안 올려주네. 그럼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어도 법원에 판결을 받아서 신탁을 해지하고 위탁자는 다른 신탁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여기 수탁자 앞으로 등기된 거 말소하고 새로운 수탁자 앞으로 소유권을 이렇게 이전해 놓죠. 수탁자 변경하는 거죠. 이런 경우도 너도 신수탁자 앞으로 등기하더라도 취득세 내지 마라. 이게 신탁법의 신탁재산입니다. 그럼 지금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면 1번 위에 그림 보세요. 위탁자 1번 신탁재산이 누구 앞으로 수탁자죠. 그래서 1번 위탁자로부터 누구에게 수탁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는 건 매매거래 아니니까 비과세다. 2번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누구 다시 맡긴 사람 원래 소유자인 위탁자한테 소유권이 되돌아가는 것도 거래가 아니다. 또 3번은 수탁자 재산관리인을 바꾸는 거죠. 그래서 수탁자가 변경돼서 새로운 신수탁자에게 이전되는 것. 이렇게 신탁법의 신탁재산 이전은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보다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고 다음 세 번째는 법률 등에 의한 환매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징발재산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환매권 행사로 배수하는 부동산의 취득. 이건 무슨 말이냐? 시험에서 물어보지는 않지만 기본적인 내용이 환매권이 뭡니까? 자, 법률에 따라서 국가가 특별한 법률에 의해서 부동산을 수용을 합니다. 근데 그 수용하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정책의 변경이나 각종 사유로 인해서 그 사업을 할 수 없어서 수용한 그 부동산을 당초 소유자한테 사업을 못하게 됐으니까 다시 되팔을 수 있죠. 그때 수용당한 자는 소유권 넘겨주고 대가 받았는데 그게 폐지되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없으니까 당초 소유자가 다시 소유권을 되돌려받는 건 환매권은 아니지만 환매권 행사로 보고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만 보시면 되고 그러나 2번은 기억하셔야 돼요. 공사 현장 사무소 등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이를테면 연예인들이 공연하기 위해서 흥행장, 임시 흥행장 설치했어요. 무대시설물, 그거 설치, 무대시설물도 건축물입니다. 그런데 1년 안 돼서 없어질 거라면 취득세 내지 마라 이거죠.
또 주택건설 회사가 아파트 지어놓고 분양하기 위해서 견본주택 만들어놨어요. 이런 것도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에 해당되니까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물론 1년을 초과할 때는 과세를 하고 또 1년을 초과하지 않고 없어질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사치성 재산 등으로 사용한다면 그건 과세를 합니다. 임시건축물에 해당하지만 뭘로? 고급 사교장과 같은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거나 또는 해원제 골프장 안에 임시건축물 이런 건 사치성 재산의 용도로 이용되는 경우는 임시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과세를 합니다. 다음 세 번째도 기억해야 돼요. 시가표준에 얼마? 9억 원 이하인 공동주택,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와 같은 공동주택의 개수라고 그랬죠. 대수선은 제외. 여러분, 대수선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물에서 주체구조부에 없어서는 안 되는 주체구조부 5가지 있죠. 기초, 기둥, 벽, 보, 지붕 이런 것이 주체구조부에 그거 말고 그것을 뜯어고치는 게 대수선이고 그런 건 놔두고 개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대설비 대표적으로 엘리베이터 같은 건 건축물에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건 주체구조부가 아니라 기둥 같은 건 없으면 안 돼. 그러나 엘리베이터는 없어도 돼요. 그래서 엘리베이터 없는 그런 건물 공동주택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가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대수선을 제외한 개수의 경우는 취득세 부과하지 않는다. 다음 네 번째, 부동산하고 거리는 멀죠. 상속개시 이전에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자동차 같은 건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 현실적으로 이를테면 교통사고로 자동차 소유자가 사망했고 교통사고로 파손돼서 뭐 할 겁니까? 폐차 처분합니다. 근데 소유자가 사망하다 보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에는 자동차가 그대로 기재되어 있잖아요. 실제로는 사용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말소하지 못하고 사망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과거에는 확인할 길이 없어서 사망한 사람의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가 있으면 그건 남겨둔 상속재산으로 보고 취득세 부과를 했는데 비현실적이죠. 그래서 지금은 등록원부에 기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실제로 사용 수익할 수 없는 그런 자동차라면 기재가 되어 있을지라도 취득세 부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 국가에 관련해서 비과세하고 2번 신탁법의 신탁재산 그리고 세 번째 가서는 2번 존속기간이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임시건축물 그리고 시가표준의 9억 이하인 공동주택의 개수 요건 비과세 부분 요 정도는 반드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다만 이제 내일 주말이지만 요거 1강하고 취득세 2강에 대한 기출지문은 내일 아침에 다시 또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래였습니다.